자, 오늘 아침에 보면 박지원 의원이 트위터에 7시 48분 아침에 현기한 정무수석으로부터 어젯밤 늦게 보훈처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 이 기념곡 지정에 대한 논의 결과 국론 분열의 문제가 있어서 현행대로 합창으로 결정해서 청와대에 보고한다는 연락을 받았다면서 이 화를 냈습니다. 이는 대통령이 지난 13일 청와대 회동에서 소통과 협치를 하기로 합의한 것을 잉크도 마르기 전에 찢어버리는 일이라고 강하게 항의를 했다. 이렇게 트위터에 글을 올렸습니다. 자, 그날 대통령이 국론 분열을 일으키지 않는 좋은 방법을 찾도록 보훈처에 지시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랬는데 오늘 이제 막 나온 뉴스들을 보면 국가보훈처가 5.18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합창 방식으로 부르는 기존 방식을 유지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이 노래는 야권 정부에서 사실상 5.18 기념식에서 재창 방식으로 이렇게 부르게 되면서 그냥 재창이 형식화되어 왔다가 이제 정권이 2008년 바뀌고 난 이후부터 합창식으로 되고, 합창을 할 때 부르고 싶은 사람은 일어나서 부르고 부르지 않는 사람은 그냥 앉아있고 이렇게 됐는데, 이번에 논란은 공식 기념곡으로 정해서 재창을 하게 해달라는 부분인데, 5.18 기념일을 이틀 앞둔 16일 보도자료에서 보훈처가 금년 행사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공식 시순에 포함해 합창단이 합창하고 원하는 사람은 따라 부를 수 있도록 참석자 자율의사를 존중하면서 노래에 대한 찬반 논란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맨날 이거 행사 때마다 누구는 일어나서 부르고 안 부르고 가지고 시끄러웠는데요. 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전에 보면 TV 평론에서 평론가들이 5.18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은 해줄 거다 하고 단정적으로 자신있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또 대통령이 보훈처에 한번 검토해보라 하겠다고 하니까 이제 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제가 TV에 나가서 한 두세 번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리 돈이 안 들고 정말 간단한 문제다라고 노래를 어떻게 부르는가 하는 방식을 결정하는 게요. 그렇다고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그동안에 8년 동안에 갈등을 빚어온 것은 그럼 뭐니 쇼였냐. 이념적 정체성이라는 것이 거의 가식에 불과한 것인가. 이런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자, 임을 위한 행진곡을 둘러싸고 합창으로 부르는가 재창으로 부르는가 공식 기념곡인가 아닌가가 왜 문제가 되는가 하면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이념적 어떤 갈등의 대립에 선 노래다라는 것입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이 5.18 이후에 북한에 있어 이 각종 방송에 북한에서 5.18을 소재로 한 어떤 이 드라마에 수도 이렇게 나왔고, 그리고 이 노래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황석영이 했니 또 그렇지 않니, 거기에서 이미 누구니 새날이 뭐니, 그게 북한과 연관이 김일성이가 연관이 됐니 안 됐니, 이런 논란들이 좀 있었습니다. 적어도 이 논란은 깔끔하게 마무리돼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애국가조차도 지금 기념곡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 기념곡으로 지정하기 어렵다는 문제의 핵심은요, 5대 국경일, 46개 정부 기념일, 30개 개별 법률에 규정된 기념일에 정부에서 기념곡을 지정한 전례가 없고 애국가도 국가 기념곡으로 지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기념곡으로 지정할 경우 국가 기념곡 제1호라는 상징성 때문에 또 다른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보훈처는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가 참석하는 정부 기념식이 국민 통합을 위해 한마음으로 진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임을 위한 행진곡의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나뉘는 상황에서 참여자에게 의무적으로 부르게 하는 재창 방식을 강요해 또 다른 갈등을 유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보훈안보단체 관련자들의 의견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임을 위한 행진곡을 본행사인 기념공연에서 합창단이 합창하고 부르고 싶은 사람은 따라 부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부르지 않도록 참석자 자율의사를 존중하는 것이
논란을 최소화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프랑스 국가 같은 경우가 파리 혁명 때 불러진 노래가 국가가 되었다. 안에 그래서 그 프랑스 국가 안에 좀 살벌한 내용도 들어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또 레미 저바브레노는 Do You Hear the People's Song 이란 노래도 있죠. 혁명가요, 파리 공인 때 부른 노래들. 뭐 그런 노래들도 예술일 수도 있고 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임을 위한 행진곡 부분에 있어서 광주나 또 일과 관련된 야당들이 가장 아쉬운 것은 왜 5.18에 대해서 우리 사회 일각에서 이렇게 부정적인 사람이 있을까 하는 데 대한 의문일 겁니다. 그 의문은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도 대학에 가서 처음에 학생운동에 가담하게 된 것이 5.18을 다룬 동영상을 보고 또 각종 사진집을 보고 거기와 관련되는 자료를 보고 분개해서 이 데모 현장에 나섰던 겁니다. 그때는 5.18이 일어난 지 불과 한 3, 4년밖에 안 됐을 때라 가지고요. 그 피부로 느끼는 감이 좀 더 생생했죠. 그래서 그런 어떤 문제들에 대한 분노가 정말 충격적이라서 저도 맨날 며칠을 하숙방에서 나가지 못한 적도 있었는데요. 자, 뭐 지금도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시각이 이렇게 뭐 제 나름대로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런 어떤 중요한 것은 공감을 불러내는 겁니다. 프랑스 국가가 살벌한 파리 혁명 때의 내용을 담은 내용이 있더라 하더라도 그것이 프랑스 국민에게 전체로 국가로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부분은 그 혁명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역사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임을 위한 행진곡이라는 노래를 5.18 때 기념곡으로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것까지의 과정은 뭐라고 합니까? 누르고 압박하고 요구하고 강요해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그렇게 부르는 부분들이 오래 진행이 되어 오면서 또 5.18과 관련된 내용들이 좀 더 국민들에게 다양하게 소화되어지고 알려질 때 또 거기에서 혹시 이견이 있는 사람이면 그 이견들을 공론화해서 책임지고 말아서 그 사실관계를 따져볼 수 있을 때 지금도 5.18에서 그때 이 총을 들고 나섰던 시민들 중에 일부가 뭐 북한에서 왔니 어쩌니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과연 옳으냐 그러냐를 확실하게 매듭을 지어서 이제 그런 부분이 만약에 사실이 아닌 부분을 지속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처벌이 돼야 될 거고요. 그러려면 그 과정에서 명확한 사실 규명에 대한 어떤 청문회나 이런 것들을 한 번 더 거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더 이상은 그런 소리를 못하도록 이렇게 그 과정이 지난하고 멀고 힘들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성의 있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 이것은 뻔한 일인데 왜 너는 다른 이야기를 하느냐. 자, 임을 위한 행진곡은 기념곡이야. 다 받아들여. 이러냐. 누구는 일어나고 누구는 아니라는지 올해는 전부터 체크해 보겠다. 이렇게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도덕적 정당성이 있고 정의로운 입장에서의 봉기였다면 당연히 세월이 흐르면 그것은 이 옳은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을 강요하고 요구하고 법을 제정해서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5.18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지금 5.18과 관련해서 강자가 누굽니까? 정부입니까? 보수 진영입니까? 안 그러면 이 호남 광주의 어떤 시민들이고 야당입니까? 5.18 관련 단체입니까? 저는 가비자 강자는 5.18과 관련된 단체와 광주 호남의 정신이자 야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강자가요, 5.18과 관련되는 각종 논란에 대해서 좀 더 성의 있게 규명하고 입증하고 또 설득하고 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보여가야죠. 저는 애초에요, 이걸 오래 한다면 그것도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합니다. 5월 13일 날 건의를 받아서 대통령이 지시해서 말 한마디로 5.18 노래가 기념곡이 되고, 그렇다면 지금까지 8년을 이렇게 끌은 거는 뭡니까? 아무런
이념적 정체성이나 그 배경에 있는 숱한 갈등들은 한마디로 야당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헌신짝 버리듯이 버려줄 수 있는 아무런 가치도 없는 그런 거냐,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자, 그날 대통령님께서는 사실상 좀 더 잘라서 이야기를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올해는 어렵고요. 올해는 부르고 싶은 분, 부르기 싫은 분들 그냥 각자 알아서 하시도록 하시고, 시간을 두고 한 1년 정도에 국민들이 이 문제에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론도 좀 조사해보고, 또 이 일에 반대할 의사를 표명하는 보훈단체들, 또 보수단체들의 근거도 좀 들어보고, 또 이 문제와 관련된 북측과 관련된 논란 부분들도 한번 규명을 해보고, 이래서 내년에는 그런 일이 될 수 있는지 조사 결과 따라서 한번 처리해 보려고 정부가 나서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정도로 했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모든 감동이나 또 이 어떠한 정서에 공감을 하는 부분들은 자연스러운 어떤 공감대 형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요구를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좀 파악을 하셔서 이 일과 관련해서 우월한 위치에 있는 분들이 인내를 좀 발휘해 주시기를 저는 당부드립니다. 우상호 원내대표가 당선된 다음 날인가 정권이 권력기관을 공작에 동원하면 조홍천 등이 그냥 있지 않고 폭로할 거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조홍천 당선자가 좀 불쾌함을 피력했는데요. 그런데 이분이 15일 어제입니다. 일방적인 폭로는 없을 것이라고 하면서도 저쪽에서 터무니없는 주장을 할 경우 내가 나설 수밖에 없다 이렇게 했답니다. 월간 중앙하고 인터뷰에서 자신이 저격수 역할을 할 것이라는 세간의 추측에 대해서 폭로가 아니라 정상화를 위한 노력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거짓을 거짓으로 덮으려는 정치권 특유의 고질적 행위는 분명히 바로 잡아야 된다. 그리고 개인적 경력 때문에 본의 아니게 알고 있는 정보가 많다. 이렇게 뻔히 알고 있는데 이상하게 주장을 해대면 몹시 곤란한 일이다. 그걸 바로 잡겠다는 거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조 당선인은 저격수 역할을 하려고 정치를 시작한 것은 아니다. 일방적인 폭로는 구시대적인 거다. 자, 그렇게는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은 이분이요, 아마 제가 볼 때 아끼다가 내년 대선 때 좀 해서 한참 정치판에 물이 달아올랐을 때 막바지에 한 건을 할 거라는 것은 본인의 이 입장을 보면 좀 이 답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폭로하려고 입당한 게 아니다라고 입당 시 이야기했는데 불과 한 석 달 만에 갑자기 폭로 경고로 선회한 부분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자, 본인의 몸값을 올리고 있는데요. 저는 언젠가는 폭로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 새누리당이요, 과거는 경제를 잘할 정당으로 꼽혔는데 이제는 여론조사에서 경제 활성화 능력이 있는 정당에서 새누리당은 26%로 야당의 합 36%에 모자라고요. 과거 2012년에는 새누리당이 41%로 그때 야당보다 28%보다 훨씬 높았다는 겁니다. 이제 역전이 됐는데요. 자, 이제는 경제 무능에 오만 독선 이미지까지 더 붙었는데 현 정부 출범 이후 40에서 45% 사이 있던 새누리당 지지율이 요즘은 30% 부근에 이제 머물고 있는데 이 떠난 지지층이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자, 최근 새누리당 지지율이 갤럽 조사에서 31%인데요. 이거는 2012년 2월 한나라당에서 새누리당으로 당명을 바꾼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자, 보수층의 새누리당 지지율은 대체로 85% 안팎이었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56%에 그쳤다. 30%가 빠져버렸습니다. 나머지 절반 그러니까 44%는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거나 심지어 야당을 지지한다라고도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자, 내년 대선 후보 지지율 조사도 암울한데요. 갤럽 조사에서 오세훈, 김무성, 유승민 등 여당 후보의 합계는 야당 후보 합계보다 훨씬 적습니다. 여당 후보 합계 17, 야당 후보 합계 47이라는 겁니다. 자, 보수층에서 보더조차 여당 후보가 합계가 30%인데 야당 후보 합계가 31%라는 겁니다. 자, 지난 총선 출구조사에서 6, 70세 투표자의 절반 정도가 출구조사에서 누구 찍었는지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것이 창피해서 그렇게 했을 것이다 라는 것이 주된 추정입니다. 새누리당 정말 이대로는 희망이 없고요. 혁신위원회 저것도 또 꼼수인데 혁신하려면 김용태 앉아서 안 되죠. 자, 그냥 그렇게 망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